We hired Georgina and Walter to help care for my parents. When they died, I couldn't bear to let them go. Do you smoke in front of my daughter? I'm gonna quit. Good to see another brother around here. Chris was just telling me how he felt much more comfortable with my being here. Get out! Sorry, man. Get out! Yo! Sink into the floor. Wait. Sink. Mine is a terrible thing to waste. Terrible thing. A mine is a terrible thing to waste.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우리에게 조던 필의 이름을 알리게 된 바로 이 작품 겟아웃인데 진짜 미러당이네요. 깨어진 미러당. 네, 네. 미러당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는 토끼가 정말 중요하게 나옵니다. 일단 영화 내내 토끼가 산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고요. 영화 시작하면 한 남자가 전화 걸고 갈 때 갑자기 어떤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합니다. 네. 그때 나온 노래가 Run, Rabbit, Run이거든요. Come on, bros. 토끼라는 이 동물이 상징하는 것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너희를 다 잡으리라는 거를 이 상황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도망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초반에 그 남자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남자가 누군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이 영화가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거둘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네. 단순히 영화가 제작비가 아마 500만 달러인가 이거밖에 안 들었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받은 걸 포함해서 또 수많은 평론가들에 의해서 그 해의 최고 영화로 꼽히기도 했었던 작품이에요. 조던 필이 아주 단단한 그런 상황에서 데뷔 감독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작품이죠. 근데 어쨌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애초에 처음에 구상은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 스토리가 어떻게 풀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건 이 영화를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옛날에 굉장히 고전 영화로 유명했던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드니 포이티에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이제 나온 게 60년대니까 60년대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종주의적인 사고가 사로잡았을 때 사윗감이라고 백인 부부가 딸이 이제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온 남자를 봤는데 그 사람이 흑인인 거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원제를 우리말로 하면 누가 우리 집에 오게 됐는지 한번 봐. 이런 제목이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흑인 사회가 온 데 대한 교양 있는 백인 부부의 놀라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스토리가. 그런 면에서 영화의 초반부가 사실은 저도 그런 영화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뒤로 가면 얘기가 막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익숙한 구도로 시작을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었죠. 그 초반에 세팅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종의 장례 글씨들이 있잖아요. 네. 별장 같은 집에 초대를 받게 되고 가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사슴을 치게 되고 사슴이 죽게 되고 경찰이 신문을 하는데 흑인 인종 차별하는 것 같은 경찰에게 화를 내는 여자친구가 있고 굉장히 용감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은 이 설정들이 후반부에 완전히 다 뒤집히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 반전이 굉장히 영리한 반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짜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고 나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면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었구나 하고 의미가 달라지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도 네. 사실은 남자친구가 흑인인데 경찰에 의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인 어떤 태도로 이렇게 편견의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자친구가 못 참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경찰이 뭘 원했던가 신분증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신분증을 못 주게 했던 게 흑인을 경멸하는 경찰 때문이 아니라 아예 신분증을 못 주게 하려는 그러니까요. 여자친구의 의도였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네. 그다음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도 처음에는 갑자기 정말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월터라는 어떤 집사에 해당하는 그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밤마다 달리기를 한다는 너무 무서워 그 장면.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와 정말 뛰어와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사과를 하면서 얘기할 때 갑자기 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인데 갑자기 외모를 칭찬하면서 너무 멋있지 않냐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이럴까라는 건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서의 굉장히 기이하게까지 느껴지는 복선들을 수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서 사실은 장르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또 기억나는 장면이 네. 이 공동체 사회에 딱 한 명의 흑인 남자가 맞아요. 있는데 네. 그 남자를 보고 이 주인공이 너무 반가우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나중에 벌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에 극렬하게 반응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와, 이 사람 진짜 특이한 카메라 플래시에 반응해서 발작을 일으키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죠. 그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Get out. Get out!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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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 man. 심지어 야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get ou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러네요. get out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야외인데 또 어딜 나가는 얘기야? 라고 의심을 품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은 그때 왜 카메라 말을 플래시에 반응을 했는지. 했는지 그리고 왜 get out이라고 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네, 이 겟아웃이라는 제목도 중의법으로 쓰일 수 있어요. 어스라는 제목도 중의법이잖아요. 그렇죠. 어스라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을 뜻하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결국은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아닌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게 어스라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의 겟아웃도 그 말을 흑인한테 했을 때랑 그 말을 백인한테 했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이 중의법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어스라는 영화는 반드시 인종에 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완벽하게 인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극 중에서 만약에 어스가 1111을 어떤 그런 영화의 그 제너레이터로 발전기로 활용을 했다면 이 영화는 흑색과 백색을 가지고 이 인종 문제를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언제 흰 옷을 입는지 검은 옷을 입는지 차 색깔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아니면 극 중에서 나오는 시리얼을 어떻게 먹는지 등등까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크리스가 찍고 있는 사진의 그렇죠. 컬러도 그렇죠. 컬러가 흑백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극 중의 상황들인데 이게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대해주는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인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흑인인데 그 흑인들은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사윗감인 사람이 왔는데 흑인인 경우에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등등까지 영화에서 어떤 집단 내에서의 흑인과 백인이 어떤 구도를 갖고 있는지가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 극중의 상황에서 말이 되는 거죠. My dad's claim to fame was beat by Jesse Owens in the qualifying round for the Berlin Olympics in 1936. Those are the ones where... Owens won in front of Hitler. Yeah, what a moment, what a moment. I mean, Hitler's up there with all his perfect Aryan race bullshit. This black dude comes along, proves him wrong in front of the entire world. Amazing. Tough break for your dad, though. He almost got over it. 이 영화는 사실 사람의 몸 자체가 전쟁터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가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몸이 전쟁터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흑인을 또 찬양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With your frame and your genetic makeup, if you really pushed your body, no pussyfooting around, you'd be a beast.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혐오다 편견이라고 해서 했을 때 상대를 깔아뭉개는 것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차별할 때 그들이 형편없이 깔아뭉개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어처구니 없게 숭배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유태인이든 아니면 인종주의적으로 흑인이든 아니면 그 젠더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경멸과 숭배가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간에 그 여자친구인 로즈의 동생 제레미가 나오잖아요. 네네. 제레미가 계속 약간 약을 올리는 듯이 육체를 숭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굉장히 단어를 나쁜 쓰냐면 말이죠. 비스트라는 단어를 맞아요. 써요. 야수. 그러니까 백인들은 지적으로 우월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흑인들이 훨씬 우월하다. 야수 같다, 괴수 같다라는 의미로 이게 숭배인지 혐오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종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인 거죠. 네. 백인은 어떤 게 우월하고 흑인은 어떤 게 우월한데 어떤 건 열등하다라는 얘기를 구별짓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일종의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미묘한
말의 뉘앙스 같은 것들로 그럼요. 차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네. 역사 속에 그런 사례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반유태주의에서 유대인들을 차별한단 말입니다. 정반대로는 유대인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흑사병이 미국 유럽에서 만연했을 때 유태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그 정반대편에서는 이 병은 유태인 의사만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오히려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단을 이렇게 타자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초면에 걸리는 장면은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잘 찍었어요.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근데 침잠의 방이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약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한 번씩 느껴봤을 그런 이상한 감각 같은 게 과잉 있는데 울림? 네. 그런 것 굉장히 사물이 멀리 보이고 아득해 보이는 그런 그 장소 혹은 상황이 있는데 그 장면 굉장히 묘사를 잘했고 Sink. 그 장면이 후반부에 또 중요한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구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시각적으로나 장르적으로도 탁월한데 저는 거기에 담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데 멀리 있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의 흑인들이 텔레비전에서 흑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폭력적인 사건들을 볼 때 경찰이 흑인들을 과잉 진압을 한다는 이런 일들이요. 그런 걸 볼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분명히 자기의 인종적인 문제를 그렇게 굉장히 엉망진창에 일러서 당하고 있는 걸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을 때 느끼는 무력감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반환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백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흑인의 입장에서 그 집에 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혹시 내가 니네 집에 갔다가 부모님한테 총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친구 아니야 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오바마 광팬이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By the way, I would have voted for Obama for a third term if I could. Best president in my lifetime, hands down.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만나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따뜻한 웃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맞아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느냐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 집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사윗감에 해당하는 이 주인공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일 텐데 너무나 온화하게 인사를 해주는 부모랑 인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먼 데서 롱쇼트로 찍혔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동생은 또 어떻게 되느냐. 동생이 처음 그 집에 왔을 때 누나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할 때 프레임 바깥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화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환대를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영화의 어떤 그런 어법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흥미롭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2번 봤잖아요. 네. 극장에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는데 2번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요? 초반에 했던 이야기들이 네.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두 번 볼 때 재밌죠. 말씀하신 방금 네. 그런 것처럼 네. 두 번 보게 되면 그러니까 후반부의 반전을 알고 다시 그러니까요. 볼 때 네. 그 뉘앙스 사슴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뉘앙스 어떤 말의 뉘앙스 말의 그 진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쌓으면서 영화들이 어떤 의미를 파생시키기도 하고 서스펜스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 이 두 편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 영화이면서 문제의식이 예리하게 살아있는 네. 이 두 편의 작품 중에서 네, 두 편이 비슷한 부분도 많고 약간 사이즈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겟아웃은 충분히 설득 가능한 정도였는데 어스는 좀 과하지 않았나. 얘기가 엄청 커졌죠. 저는 약간 어스는 좀 과대망상에 가까운 재밌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겟아웃이 훨씬 더 재밌었고요. 그랬군요. 최고 장면도 이 두 편의 영화를 함께 아우를 쓰는 장면을 생각해 보다가 겟아웃의 첫 장면입니다. 그 남자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괴한이 와서 그 사람을 납치해가는 장면에 쓰였던 런, 레빗, 런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이 어쩌면 이 두 편의 영화를 공통적으로 압축해 주는 것 같아요. 일상이라고 느꼈던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무시무시한 순간들을 너무너무 평온하게 그리고 있고 그
이게 런 레빗 런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쓰였던 노래인데 그때는 가사를 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런 아돌프 런이라고. 히틀러를 잡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쩌면 겟아웃과 어스와 상관이 있는 장면 같기도 해서 네. 그 장면을 전축으로 꼽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네. 저도 두 편의 영화에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어스도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 중에서는 겟아웃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장면은 저는 이제 어스에서 꼽고 싶어요. 이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실제로 이 조던 필이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서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 정말 차라리 와 무슨 도끼를 들고 오든가 총을 들고 오든가 이러면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아무 말 하지도 않고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하필이면 광선도 역광이라서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내 사람이 서서 그냥 우리 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장면이에요. Okay, trying to scare people. I think you picked the wrong house for that. Zora, put your shoes on. Already on their way. Hey,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걸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어떤 행동을 중지한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굉장한 공포감이 있죠. 겟아웃에도 있어요. 월터도 보면 밤에 갑자기 뛰어올 때 처음부터 뛰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정에서 동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갑자기 굉장한 서스펜스가 생기는데 그런 걸 조던 필이 참 잘 만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스에서 그 장면은 이 두 영화를 합쳐서 가장 제 입장에선 쪼이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던 필 감독의 굉장히 뛰어난 두 편의 장르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네. 어스 그리고 겟아웃 두 편이었습니다. 두 편 다 너무 재밌으니까 일단 재미로 따지면 이 영화를 따라오기 힘듭니다. 네, 한번 보면 중간에 끊어보기 어려울 정도. 그리고 여름에 너무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골랐죠. 네. 자, 조던 필의 어두운 판타지라는 제목으로 두 편 소개해드렸고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바꿨어.